일단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늘 항상 하는 게 뭐야 얘들아? 1차 방정식 맞아? 방정식을 일단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야 차수가 높은 방정식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1차 방정식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그때 선생님이 항등식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얘는 항상 성립하는 애가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다 성립을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만 성립을 하는지 그걸 찾는 거를 우리가 근 또는 해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해하고 근을 찾는 게 목적인데 1차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했어. 어떻게 하면 되지? AX는 B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됐어? 그러면 준이야 맞는다고 선생님 얘기했지? 그치?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일단 몇 가지로 나눠야 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지. 어떻게? A가 0이 되는지 아니면 A가 0이 되지 않는지로 나눠야죠. 안 그래요? 이제 고등생물인데 이쯤은 해줘야지. A가 0이 아니어야만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B다라고 나눠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이제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 A가 0인데 B도 0이었냐 아니면 B는 0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었는데 B가 0이었어. 그럼 X가 모든 숫자가 오든지 간에 항상 0은 0이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해가 모든 애다라고 해서 정해진 게 없다. 부정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 그렇지만 X가 뭐가 나오든 간에 항상 0이랑 곱해지면 좌변은 다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든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 이 식 네, 잠깐만. 네,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활용을 하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이 되겠어?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주지는 않겠지, 그치? 어떻게 주겠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뭐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이런 식으로. 네, 2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막 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너무 기쁘게 x는 2a 플러스 1이야 하고 딱 끝내고 나면 틀렸어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물어볼까? 얘는 서술형에서 많이 물어봐 얘들아. 서술형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술형에서 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너네가 2a-1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생님이 아까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a랑 똑같은 거야. 그치? 이게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얘네가 B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나눠. A가 0이냐 아니냐 나눴으니까 여기는 이게 0이냐 아니냐, 즉 너가 2분의 1이냐 아니냐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너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이제 B부분 너도 0이냐 아니냐 나누는 거지. 맞니? 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뿔마 2분의 1 나누고 너가 절대 아닐 때 이렇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거는 동시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불능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그래도 너네가 좀 풀어봤으면 싶어서 124페이지를 가볼까요? 자, 오늘 2차 부분은요. 2차는 너네가 너무 워낙에 못하기 때문에 워낙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찾아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일단 시험 문제가 낼 게 많기 때문에 1차는 거의 나오는 적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고 그래도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거의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1차나 2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선 절대값이랑 얘들아 가우스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가우스 나올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 절대값은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에서는 제일 먼저 기억해줘야 될 게 뭐냐면 너의 제곱을 하나 그냥 숫자 너를 제곱을 하나 어떻다? 같다. 이거 생각 많이 해줘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플러스 1은 0일 때
x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당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얘를 정석으로 가면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근 누구, 이때 근 누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도 정석처럼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쯤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가 그럼 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얘는 안 생기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가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성질 하나를 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잘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절대값 a, 절대값 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a에는 뭐 x-1이었어요. 여기에는 x 플러스 3이었어요. 합쳐서 3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죠? 예, 마이너스 3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또 1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랑 1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범위를 찾아주죠. 그쵸? 근데 이거 범위 찾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너일 때 이 범위다 하고 나오면 이거일 때 이 범위니까 둘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이 최종으로 답이 돼야 돼요. 맞죠? 여기도 공통 부분 찾아주고 공통 부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슨 부분을 찾아줘야 돼? 합친 부분이야 공통 부분이야? 얘 이거일 때 이거 나왔어 하고 근이 하나 나왔어. 그치? 얘 이거일 때 이거였어 하고 공통 부분 나왔어? 얘도 공통 부분 나왔어. 근데 이거 1대 너고 이거 1대 너고 이거 1대 너란 얘기니까 이 세 개의 범위는 전체 합쳤을 때 실수 전체 범위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얘도 근일 수 있고 너도 근일 수 있고 너도 근일 수 있다라는 뜻이 돼서 마지막에는 공통이 아니라 합친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통 합친 부분으로 찾는다 해서 이 문제가 잘 나와요. 그게 125페이지 한번 봐봐. 125페이지에 처음에 개념 익힘 보면 개념 익힘에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죠. 그쵸? 이 경우는 편하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랑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맞나요? 네, 요거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2차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2차는 얘들아 차수가 몇 차인 거? 최고차가. 최고차가 2차인 게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대충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 개수가 있을 수 있으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놔두는데 그치? 네. 그래서 얘가 는영인데 여기에서 a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돼버리니까 말 안 해도 얘는 무조건 0이 아닌 애만 보는 거야. 아까 1차랑은 조금 다르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가 부등식으로 가거나 할 때에는 그냥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나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A가 0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한 경우는 이거 무조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부등식 할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나는 방정식을 근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치? 그럼 근을 찾는데 두 가지의 요점으로 봐야 돼.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가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가. 이거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죠.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너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치?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x 빼기 누구, x 빼기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는영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알파이고 네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는 네가 0이 됐거나 네가 0이 된 거야. 그리고가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x가 알파였거나 혹은 베타였거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2차니까 근이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예전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너네 중딩 때 어떻게 해서 해결했어? 근해 공식 했어? 그거 전에 중딩 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게 나았을걸? 이런 애 어떻게 풀었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이거 너네 어떻게 썼을까?
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조금 더 쉬운 걸로 이걸로 해볼까?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했었을까요? 맞아.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했었어 원래. 이거 x 플러스 1에 제곱해서 너네 앞에만 보고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었었어. 맞지?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더 필요해?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어냈어. 맞아? 지금은 요거 마이너스로 가야겠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로 만들어 볼까? 헉은 안 나오게 일단. 그쵸?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니까? 5니까 x는 뿔마 루트 5에다가 너 이항한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였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맨날 반복하다 보면 맨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짱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야? 근해 공식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근해 공식 불러보면 x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이거 모르면 안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짝수일 때에는 이걸 반띵해서 문제 풀 수가 있죠. b를 반띵한 애를 선생님이 b-라고 한다면 그때는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가 4가 나가야 앞에 2가 생기니까 약분이 된 거죠. 자, 좋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근해 공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해 공식을 얘기하다 보니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요 부분이 양수냐, 는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전체 근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맞아요? 얘가 양수이다 보니까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하면서 켤레근으로 나오고 그리고 근이 뭐야? 실근이란 걸 알게 됐어. 근데 네가 는영이 돼버리면 근이 분명히 2차니까 두 개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인 것처럼 보여. 그치? 그럼 두 개가 요거 하나로 결정돼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중근이 돼버리는 거죠. 또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너네 이제 복소수 배웠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허근이야 실근이야? 허근이 돼버리지. 그래서 요놈 새끼가 어머 요놈 새끼가 그치? 요기를 다 결정하네 이렇게 돼버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판별하네. 너가 근이 어떤 애인지 다 판별해주네 라고 하면서 판별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판별식의 약자인 D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D가 되는 거고 너가 반띵해서 나온 애가 되니까 너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치 4분의 D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다음에는 뭘 배우면 돼요?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배우면 너네가 다 배운 2차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추가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디테일한 것들을 더 알려줄게요. 자, 문제로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128페이지 와볼까? 개념 익히 1번에 2번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얘들아 금방 풀 수 있을까? 앞에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이 있고 뒤에 루트 2 플러스 1 x가 있고 뭐 먼저 해주면은 계산이 좀 편할까요?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 대한 켤레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최고차항에 항상 켤레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근해 공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해봅시다. 259부터 261. 한근이 뭐 1이었다, 한근이 2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래놓고 다른 한근 찾으래. 그치? 오늘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 문제 있었지? 1, 2 테스트에. 그치? 대입한 다음에 미지수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미지수도 대입해서 원래 나머지 한 값만 찾아내면 된다. 이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선생님도 그냥 여기 넘어갈게 그러면. 그럼 봐봐 130페이지. 이제 130페이지는 절대값 얘기한 거 선생님 얘기한 게 나온 거야. 맞지? 그래서 1번 보면은 딱 선생님 얘기한 대로네.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이네. 그치? 그러면 이거 x는 0보다 크다 작다로도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자? x제곱에 절대값을 씌우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구하자. 됐어요? 두 번째는 얘들아 어때? 두 번째는 절대값 3x-2에 통째로 절대값이 붙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x에다가 아무리 절대값을 붙인다 한들 그치? 인수분해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런 경우는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큰 거? 1, 3분의
2보다 큰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절대값 아닌 0 되는 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작은 걸로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266이랑 267만 한번 풀어볼까요? 절대값. 가우스는 얘들아 안 할 수가 없지. 그치? 가우스 너무 짜증나는데 가우스 정의를 외워야 돼 얘들아. 내가 가우스를 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n 값은 x 값은 사실 어떤 애였냐면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내가 가우스 x가 만약에 2였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는 원래 2에서부터 3, 4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가우스를 시키면 2로 나온다. 그 얘기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가우스를 시키면 소수점 자리를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버려버린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3이면 얘는 그냥 소수점 버려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냐? 그럼 그거는 맞아 틀려? 그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건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 3 돼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래 가우스의 정의야.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해서 이거 얘는 수학적인 표현, 얘는 한국적인 해석으로 보시면 이게 가우스의 정의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크지는 않으면서 정수는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 소수점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보다 안 큰 애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정의야. 그러면 가우스 X라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고 이 K가 정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요. 얘는 가우스 X에다가 나중에 K를 더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대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 지금 가우스 X 2라고 했으니까 얘를 1이라고 생각해볼까 얘들아? 그러면 얘가 2점 몇몇에다가 1을 더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3점 몇몇이 되겠지. 그치? 그거에 가우스를 시킨 거니까 얘는 3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거는 얘를 2로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1을 더해준 3이랑도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얘는 소수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기 때문에 그치? 얘는 얘 자체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나중에 빼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131페이지 볼까? 131페이지 보면 269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보면 가우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는 가우스 x 플러스 3이 나와 있지. 그치? 치환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앞에 거랑 뒤에 게 다른데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우스 x 플러스 1을 뭘로 바꿔주고 가우스 x 더하기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을 가우스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 문제 풀고 있는 동안 선생님 가우스 정보에 대한 거 다 적어줄 테니까 풀고 계셔보세요. 풀었으면 칠판 좀 정리해 주세요. 적어놔 주세요. 그리고 좀 외워주세요. 이 정도는 너무 잘 나와서. 선생님이 y는 kx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적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는 적어놓고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적어야 돼서 이거 다 적었으면 선생님 여기 지워버리려고 빨리 적어주세요. 다 했으면 여기도 같이 적어주면 선생님이 이따가 같이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아까 거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여기 그래프 그려지는 거는 선생님이 맞춰서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K만큼 같다라고 하면 요거 너네가 이해된다며, 그치? 그랬단 얘기는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값에다가 K만큼 더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Y축으로 K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가 K만큼씩 업 돼서 나타난 거야. 그치? 근데 주기는, 그러니까 간격 같은 것들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프가. 얘만 K만큼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혹은 K가 음수면 K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은데 응용 2는 뭐냐면 Y는 KX,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K를 만약에 2라고 얘기를 해볼까? 그럼 Y는 2X다 라고 하면 Y는 절대값 X랑 무슨 차이가 있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면 주기가 반띵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너네가 빠르냐면 2배속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치? 2배속을 해서 들으면 듣는 시간이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 그치? 3배속을 했다 그러면 3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빨리 나와서 얘가 빨리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원래 간격이 이렇게 널찍널찍한 애였어. 근데 얘를 2배속을 만들어 버린 거야. 맞아? 2배속을 만들어 버리니 원래 나와야 되는 애들보다 원래 있었던 간격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듯이. 그치? 그래서 얘가 간격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왔다. 주기가 반이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주기라는 건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나오는 패턴이 반이 줄어들어서 나온다. 그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였으면 여기가 2분의 1일 때 너는 이미 0에서 1 사이가 나오고 끝나. 원래는 0에서 1이 됐을 때가 이만큼 전체 1만큼의 구간이 0을 차지하고 있지. 그치? 근데 얘는 0에서 2분의 1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만큼이 0이 나오게 된 거야. 그쵸? 그럼 원래 1에서 2까지일 때 y값이 1이었어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에서 1 사이일 때 y값이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줄어들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 정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만약에 1이었던 거 한번 찾아볼까? EX가 얘가 0부터 한번 찾아볼까? 가우스 EX가 0이라고 한다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0부터 EX가 1 사이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나는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하니까 2로 얘를 나눠주게 되면 0부터 X가 2분의 1 사이일 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0부터 X가 2분의 1 사이일 때 Y값이 0이 되라 해서 여기가 0이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1이 된 건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1부터 너가 2 사이일 때 그래가 원래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2를 나누게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고 너가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분의 1에서 1일 때 너가 y값이 1이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2분의 1에서 1이 될 때 y값이 1이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가 아니라 k였다 하면 주기가 혹은 간격이 k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되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 잘 해놔주세요. 50분에 끝내주기 위하여 선생님이 박차를 다 가하고 있어요. 아까 판별식 얘기했었지, 그치 얘들아? 133페이지. 오늘 딱 판별식까지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딱 판별식까지 얘기하고 끝난 거야. 근각의 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럼 판별식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판별식을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139페이지로 한번 와볼래 얘들아? 139페이지. 자, 우리가 여태 동안 판별식을 사용할 때는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a는 0이 아니다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치? 그 다음 또 뭘 기본으로 생각했냐면 a, b, c가 너네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실수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지? 그래서 실수에서는 판별식 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야.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러면 a, b, c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실수가 아닌 허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판별식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맞아요? 허수 들어오면 얘들아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판별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쵸? 근데 예외적인 상황 하나는 쓸 수 있어요. 누구냐면 중근은 0이 된다. 얘는 판별식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허근도 중근이 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판별식 쓸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뭐다? 허수도, 허근이 아니라 허수도 판별식 0 쓸 수 있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 개수들이 허수일 때에는 다른 방법을 택해줘야 돼요. 맞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근의 판별을 하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게 139페이지예요. 거기 어디를 체크해 주냐면 2번 한번 봐봐. 1에 뭐 1번, 2번 가로 이렇게 나와 있지? 가로 2번을 봐봐.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 거기를 발표를 좀 해봐봐. 그래서 첫 번째 실근을 갖는 것과 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판별할 수 있다.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 실근을 갖긴 가질 거니까 얘를 뭐라고 넣자? 실근을
알파라고 미리 놔버리자라는 거야. 그럼 알파라고 미리 놔버린 다음에 실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맞아? 그래서 알파를 대입을 해서 내가 복소수 꼴을 고쳐가지고 구해보자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니까 풀이 부분을 한번 와보세요. 풀이 부분에 가로 1번 보이시죠? 자, 지금 거기 보면 x제곱 더하기 3, 1 플러스 i x 더하기 k 플러스 3i는 0. 너가 무슨 근을 갖는데? 이게 실근을 갖는데 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럼 내가 실근을 뭐라고 넣자? 알파라고 놔보자 라는 거지. 그럼 실근 알파를 가지니까 대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1 플러스 i 알파 더하기 k 플러스 3알파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3i는 0. 그러면 복소수가 만들어졌지 얘들아. 그치? 복소수가 되니까 복소수의 기본은 실수 부분과 허수 단위 부분을 합쳐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알파 그 다음 여기 플러스 k 하고 너하고 너 3알파 i하고 여기 3i하고 합쳐져서 는 0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자는 거야. 복소수 꼴로 놔주자는 거야. 됐어? 그렇게 되면 둘이 연산을 해서 0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 네가 0 돼야 되고 네가 0 돼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가 있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0이다. 즉 k는 2인 것까지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k가 2인 것까지 나왔으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되고 한근이 얼마인 것까지 알았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았지. 그치? 그럼 너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맞아? 인수분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 인수분해 마저 해줘서 는 0 해주면 다른 한근까지 마저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요런 거 하나 해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근은 얘들아 한번 봐봐. 중근은 여기에 개수가 허수가 나와도 판별식, 즉 다시 말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그냥 그대로 쓰면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봐볼까? 풀이의 두 번째를 보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ix 플러스 b 플러스 4i는 0. 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뭐 0이라고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까지 정리해주면 A하고 B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는 0 되는 거 찾아라 하면 A하고 B가 찾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서 뭐 해주면 된다? 판별식은 0이다를 해주면 얘가 여기에 i가 있고 해도 얘가 계산이 다 될 거라는 얘긴데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왜 그럴까? 판별식 중근은 왜 그냥 해도 될까? 얘는 왜 0돼도 될까? 얘 써도 왜 될까? 허수는. 왜 얘 써도 알 수 있을까? 너무 명확한 게 그치? 너무 명확한 게 얘가 허수여도 i 제곱해서 얘가 어쨌든 간 0이 곱해져 얘가 0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얘가 는 0이 나왔다는 건 결국엔 무슨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이 중근이었다면 무조건 어쩔 수밖에 없다?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중근이라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가 다 뭐가 됐다는 거야? 계산할 때 실수화돼서 다 계산돼서 0 됐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값이 변해서 얘가 갑자기 허수가 실수로 바뀌었고 뭐 실수가 허수로 바뀌었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 누가 있었다? 무조건 0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산이 0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i가 들어갔든 아니든 상관없이 는 0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판별식 0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지? 서로 같은 두근 2번 그러니까 그 2번 풀이 2번을 보면 그냥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a 플러스 2i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i는 0 이렇게 해서 역시 계속 계산해 준 거죠. 똑같이.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139페이지 잘 기억해 주셔서 옆에 138페이지를 풀겠습니다. 138페이지. 너무 자주 봤죠, 얘들아? 그치? 자, 체크해 봅시다. K값에 관계없이 중근.
누구부터 해야 되죠? 판별식. 한 다음에 K를 묶어주면 되죠? 자, 중근을 갖는데요. 이거랑 또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근이 하나다. 또 서로 같은 근이다, 중근이다. 이거랑 또 같은 표현 뭐 있어요? 너네가 보고 이거는 판별식은 0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 있을까요? 맞죠. y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거는 함수랑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함수까지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 방정식이니까 지금 방정식에서 얘기하면 얘가 뭐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거. 완전 제곱식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니까 그치? 그 값이 는영이 나올 수 있는 애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였던 거잖아. 맞아? 이렇게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항상 우리 반에서 얘기해줬던 응용하는 거 뭐 있었어? 응용하는 거 x, y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자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예제 하나 써볼 테니까 그 예제까지 같이 기억해서 이것까지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1차식의 곱 예제 하나 써볼게요. 요거랑 관련된 예제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이때 x하고 y값을 구하라. 이제 이게 되겠지. 여기서는 k가 모르내니까 k값 구하여라. 이 얘기가 되겠네.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치? 뭔진 모르겠지만 x 빼기 어쩌고 x 입장이라면 그치? x 빼기 어쩌고는 0 꼴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x 마이너스 y 플러스 뭐 어쩌고 숫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내가 x에 대해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y는 상수 취급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y 얼마, y 플러스 뭐 숫자 얼마 이렇게 나와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을 해서 x 인수분해는 0꼴로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 내림차순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1x겠지? 요 놈하고 요 놈 보이죠? 그 다음에 x가 없는 놈으로 묶으면 6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k는 0. 이렇게로 내림차순 정리되겠죠? 됐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해서 요 꼴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 k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를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럼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네 뭐 하니? 뭐 하죠? 2차인데 근을 구해야겠고 근을 구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뭘 하자? 근의 공식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세워서 내가 근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알면 거꾸로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근이 x는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 근의 공식으로 거꾸로 찾은 다음에 이 꼴로 만들어서 능형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1차식으로 분해가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에 대한 근의 공식을 해봅니다. 해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2분의 너네가 알려준 대로
y-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여기는 4 플러스 6y제곱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치? 플러스 k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아 이걸 하고 나니 문제가 생겨. 1차식의 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를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1차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거. 다항식에는 무리식이 포함되면 다항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루트 3 이런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트 x, 루트 y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건 다항식이 아니라 나중에 수학하에서 무리식, 무리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식이 돼버려. 여기 안에 y 미지수 들어간 거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리식이에요. 그럼 다항식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이 얼마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다? 루트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값이 얼마예요? 0. 그렇지. 그래서 네가 0만 돼버리면 혹은 네가 뭐가 돼버리면 완전 제곱이 돼버리면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항식이 돼버리니까. 맞니? 그래서 너가 0이 되거나 너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뭘로 가요?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면 네가 0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로 가버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너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다 그랬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다. 즉 y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면 돼. 근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야? 이 보라색 부분을 너네가. x의 판별식 부분이잖아. 맞니? 아까 선생님이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의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이 x에 대한 판별식입니다. 그 판별식에 y값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 된다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되게 어렵죠? 네, 요거 잘 적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찾았으니 이거 정리하셔서 y에 대한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다 해주시면 그때 k값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구해보시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k는 2고 찾아보면 k는 2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38에 별표하고 2번 해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어요.